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칼날이 턱끝까지 다다른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실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정 실장 측이 터무니없다며 부인하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각을 세웠는데요. 정 실장은 대장동 팀에게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위례와 대장동 사업 개발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다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대장동 사업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한 정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놓은 것으로 알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후 1시를 조금 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법원에 출석한 정진상 실장. 공개된 사진 속 모습과는 달리 안경을 쓰지 않았고 나이도 다소 들어 보였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입을 열자마자 검찰을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항해해야 할 것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는지. 아니요, 자세한 거는 그 변호인하고. 재판에 참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처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정 실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제가 스스로도 그렇고 다 이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지금 검찰에 뭘 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측근 세 사람 중에서 유동규는 이미 구속됐었고, 김영 구속됐고, 정진상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은데, 당장은 1억 4천이거든요. 확실한 것은 1억 4천이고. 근데 사실 이거 본류는 뭐냐면은 이른바 이제 공소장에서 등장한 42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의 대가로 이걸 묻어두고 저수지처럼. 그래서 필요할 때 정 실장 한번 갖다 쓸 수 있게끔 한 거고, 이것이 이제 애초 수사에서는 천화동인 1인이 유동규다라고 했는데, 천화동인 1인이 지금 김용, 정진상, 유동규 세 사람의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검찰이 얼마나 물증을 갖고 증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아직까지 나온 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랑 연루되는 부분까지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뭘 쥐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끝까지 절대 안 불어요. 예, 끝까지 부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예.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맹점이라는 게 물증을 확보를 못하고 일단 진술에만 100% 의존한단 말이죠. 정진상 실장 측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불러 같은 조사실에서 대질 신문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뚜렷한 물증도 없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한다고 보고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깨겠다며 공세적으로 나선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실장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대질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진술도 특히 유동규와 남욱이라는 사람의 진술에 지금 사실상 의존하고, 더 핵심에 있는 김만배는 진술을 안 해요. 아니 반대로 하거나. 오히려 최근에 428억은 해당 없다. 이렇게 이제 뒤집은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은 저는 이 김만배라는 사람은 지금도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갈 수 있다 하면은 뭔가 다른 방향을 터뜨릴 테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입 다물고 얘기를 거꾸로 가져갈 수 있는 증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428억이라는 게 처음에는 유동규만이 갖는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정진사, 김용 이런 사람들을 엮어서,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재명을 잡을 수 없는 게, 이걸 잡으려면은 궁여지책으로 검찰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이제 수로를 써서 엮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하죠. 김만배가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을 달라고 해서 안 줬거든요. 이게 돈이 넘어갔어야 되는데 안 줬단 말이죠. 물증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증이 지금 있을 게 없는 거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갖다 만약에 이렇게 크게 428억을 띄워놓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걸 못 잡았을 때는 조국 사태 때 그렇잖아요. 그 많은 죄들 다 넘어갔거든요. 그깟 표창장 하나 때문에. 이런 것처럼 그깟 제3자 뇌물죄 이거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냐. 또 이렇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사실 조국 사건의 경우에도 그깟 표창장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저는 검찰이 단순한 진술만 가지고 이렇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한 물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400억, 2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걸 다 입증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 몇십억 이 정도에서 그친다라고 하면 아유 그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사실 뇌물 1억만 해도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숫자의 노름에 의해서 단순한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도 공직을 다 면하게 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니 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가 대장동이고요. 제가 백현동에 삽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지방선거 때 성남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신상진 시장이라고 그분이 시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물증들도 좀 더 추가적으로 저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민주당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당이라는 게 국민을 지키는 거지 어떤 정치인을 지키는 집단은 아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 1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배포된 자료입니다. 대장동 Q&A 제목의 자료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관련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나열돼 있고 범죄 혐의자들의 주장만 있을 뿐 아무런 물증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정진상은 청렴하고 인덕이 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자료를 동료 의원들 앞에서 설명하자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왜 그렇게 길게 설명하느냐며 항의했고 또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대장동 자료를 준다길래 아예 의총에 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는 연일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당이 대응하는 겁니다. 당 공보국과 대변인이 10여 차례에 걸쳐 김용, 전진상의 해명까지 전달하자 당내에서도 왜 개인 비리에 당이 나서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올인해서 나서고 있는 모습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대변인들이 나서느냐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민하게 대응하느냐 개인의 비리 영역이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 혹은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서로를 맞대주는 사람들 같아요. 이 한쪽이 없으면 자빠질 것 같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버티게 해주는 힘은 차라리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저 이재명이 계속 있다가 만에 하나라도 대체 세력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면에서는 반성이 아니라 정치야말로 바닥에서부터 다 뒤집듯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회의를 갖고 있죠.